여러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요, 이제 여기저기에서 이제 곡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정부의 지원금이나 혹은 그동안 적립했던 지원금으로 많이 버텨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 외식업계예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데가 뷔페식당. 뷔페식당 지금 진짜 줄폐업하고 있어요. 풀립체라고 아시죠, 여러분? 풀립체. 저도 풀립체를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아, 괜찮아요. 가격도 싸고요. 음식도 맛있고요. 그런데 요즘 풀립체 현재 이렇습니다. 풀립체. 텅텅 비었어요. 텅텅.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을 만큼 텅텅 비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풀립체가 장사를 못해서 그런 거지 뭐 그게 딴 뜻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2010년까지만 해도 10년부터 시작해서 이 한식 뷔페 식당들이 그야말로 바람을 불었어요. 바람. 그러면서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게 일단 작은 식당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작은 식당에도 뷔페칸이 있을 정도였어요. 뷔페칸. 그리고 이게 중형 규모, 심지어 대형 규모까지 연속적으로 마구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마구. 여러분들 잘 아는 빕스, 또 계절밥상, 이게 CJ 푸드빌에서 운영하는 데잖아요. 그 다음에 애슐리가 운영하는 데도 애슐리 있죠. 애슐리. 자연별곡, 여기도 있죠. 올반, 풀립체, 수사, 뭐 장난이 아니었어요. 이게 2010년 중반기부터 시작해서 마구마구 떠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 뷔페 식당들이 지금은요, 하나씩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풀립체 이러면요, 여러분, 이게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업계 네 번째 되는, 쉽게 말하면 한식 뷔페 식당 회사입니다. 망했습니다. 법정관리 신청했어요. 법정관리 신청을 했다는 것은 회사가 거의 망하기 직전이다. 회생으로 가도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예. 뭐 완전히 망했다 하기는 그런가요? 그러면 망하기 직전이다. 지금 망할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에다가 이랜드에서 운영하는 데가 초밥 뷔페 브랜드가 있어요. 수사. 이거 사업 철수했습니다. 이랜드가 운영해요. 사업 철수했어요. 어디 그뿐이에요? 벌써 이랜드는요, 전체적으로 초밥 뷔페만 이게 철수한 것이 아니라 대표나 임원들의 급여는 일부 이미 반납을 했고요. 또 많은 직원들이 휴직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로부터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CJ 푸드빌 이러면 대한민국의 1등 아닌가요? 대한민국의 1등. 대한민국의 1등에서도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요. 뚜레쥬르 매각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여기다가 CJ 푸드빌은요, 적어도 희망퇴직을 많이 받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CJ 푸드빌은 대기업입니다. 대기업까지도 이렇게 희망퇴직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면 앞으로 이쪽 뷔페 업계는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 가요. 대기업까지 CJ 푸드빌, 이랜드, 풀립체 다 망하면, 망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어려워지면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제가 있는 곳이 문정동 법조타운이에요. 여기도
조그만 뷔페 식당이 몇 개 있습니다. 예. 그 뷔페 식당은 굉장히 맛깔스럽게 고급게 하는 데도 있고요. 심지어는요. 회사 사내식당, 구내식당 같이 이렇게 아주 박리담회를 하는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있는 이 건물 밑에도 제가 알기는 3개나 있어요. 3개나. 3개나 그런 식당이 있습니다. 뷔페 식당. 안 돼요. 안 돼요. 요즘 코로나19가 너무 심하니까 사람이 이렇게 부딪히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힘들어하고. 예. 결국에는 대기업들도 줄폐업하지만 지금 규모가 크게 지하에서 구내식당 하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점점. 예. 제가 있는 이 건물만 하더라도 많은 구내식당들 중에 지금 1개는 최소한 망했어요. 3개가 있는 것 같은데 1개는 안 열어요, 요즘이요. 예. 1개는. 어디 그뿐이에요. 근처에 가보면요. 이렇게 대형으로 되어 있는 구내식당들 많이 안 여는 데는 당연하고요. 여기에다가 왜 아기자기하게 해서 왜 뷔페 식당 하는 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돈가스 뷔페 식당이다. 뭐 이런데 안 됩니다. 예, 안 됩니다.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게 전문 뷔페 식당도 요즘은 안 된다니까요.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작은 이 전문 뷔페 식당은 일반적으로 보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운영을 하거든요. 예, 구내식당도 좀 규모가 큰 자영업자가 운영을 하고요. 물론 대기업이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요. 대기업이. 그러나 회사에 직접 들어가서 하지 않는 한 회사 구내식당을 간접 경영하는 것이 아닌 한 이런 건물 밑에 있는 구내식당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다가 대기업까지도. 이렇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요. 이제는 이곳저곳에 이제 상흔을 남겨가면서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서비스 산업에서 충격이 와서 이게 유통산업으로 갔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유통만 하더라도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예. 롯데 같은 경우는 뭐 3년 내에 3 내지 5년 내에 200개 점포를 폐쇄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실은 200개보다 훨씬 많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만큼 지금 장사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위기가 내년에도 지금 불을 붙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대출 만기 연장을 계속 시켜서 내년 3월에 가면 또 대출 만기 연장이 돌아오잖아요. 그때부터 내년 봄의 위기가 얼마나 될지 참 어떻게 생각하면 무서워요. 그러니까 정부는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이제는 알 거예요. 아마.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수출은 조금 나아진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소비를 좀 진작시키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장사를 해서 대출 원금은 뭐 그렇다고 손치더라도 이자라도 갚을 수 있게끔 소비가 좋아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정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소비 쿠폰 뿌려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어저께 코로나19 환자가 121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대출 만기 연장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이 망하고 있거든요. 자영업자들이 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대출 만기가 돌아왔을 때 그때 원금하고 이자 갚으라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망할까? 이거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빨리 소비를 진작시키는 게 지금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다급한 주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일 나오는 대책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소비를 진작시키겠느냐 그런 대책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소비가 진작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재정만 낭비할까 봐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분명히 이게 대체 소비가 아니라 추가 소비가 일어나게끔 이 정책을 펴야 되거든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할란지. 지금까지는 모든 경제 정책이 저는 경제 정책이라고 이야기 안 해요. 경제의 정치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모든 경제 정책이 정치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효용보다는 표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거. 실제로 소비가 진작이 돼서 추가 소비가 일어나게끔 정책을 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가 표 나오겠다 하면 거기 자꾸 표 나오는 중심으로 가니까 포퓰리즘이 결국 오히려 소비를 망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재정을 망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감까지 들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업체들이 이미 무너진다는 것은요. 다음 차례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 차례가. 비폐만 아니라는 거죠. 비폐만. 유통까지 건너갔죠. 그 다음이 어디예요? 이게 서비스에서 유통까지 건너갔다. 그러면 그 다음은요. 유통에 지금 구조조정하고 있잖아요. 롯데는 굉장한 위기예요. 지금 롯데는요. 롯데 위기는 롯데그룹 전체가 완전히 전체가 흔들흔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럼 여기에서 좀 더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조까지 갑니다. 잘못하면. 제조까지 안 가게 막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든 소비를 진작시켜서 제조까지 안 가게 막아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볼 일입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